이런 것처럼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 하나를 가져주는 것도 사실은 용기가 필요하죠. 설사 그 사람이 불쾌한 반응을 보이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고맙고 힘이 된다는 걸 알죠. 상대방이 불쾌해한다고 해서 보통 흠칫하거든요. 내가 어떤 관심을 보이는데 불쾌한 반응이 나오면은 흠칫하고 잘 못 그러는데, 그때 용기를 잃지 말고 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계속에게 관심을 표시해 준다면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죠. 이런 사소한 일부터 용기를 낼 수가 있고, 비프라들의 지식, 창의적인 성향들, 이런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죠. 지금 뭐 교육제도에 대해서 지금 뭐 또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도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더라도, 굳이 뭐 꼭 교육기관에 적어두지 않더라도 지금 뭐 너무나 많은 그 지식을 쉽게 얻을 수 있죠. 인터넷을 통해서, 도서관을 통해서. 이렇게 더운, 특히 올해 유난히 무더운 여름에도 저도 도서관에 자주 가지만 뭐 서울 도서관이라든지 시설도 좋고요. 뭐 거기 보면 영화도 다 볼 수 있고, 인터넷으로 다 연결돼서 그 영화도 볼 수 있고, 뭐 정보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프라적인 성향도 얼마든지 우리가 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. 가이사적인 성향도 마찬가지예요. 이렇게 좀 이제감각이 좋고 융통성이 있고, 이런 것도 내가 꼭 나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타인과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성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. 이 세상의 모순 중에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는 내가 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행복을 얻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죠. 대부분 그럴 경우에는 실패합니다. 근데 이상하게 남의 행복을 위해서,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,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경우가 많죠. 이런 바이샤적인 능력, 그것이 재력이 될 수도 있고, 이런 능력을 남에게 쓴다면,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장 쉽게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을 갖게 되죠. 이런 것처럼 사드비프라는 이전에 이 네 계층과는 다르게 네 계층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는 매우 독특한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은 결국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은 영적인 수행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프라우트는 영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경제 시스템입니다. 단지 기술이 발달하고 지식이 늘어서 절대로 인간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.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협동조합 하나만 해도, 지금 협동조합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본주의적 관점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입니다. 그것이 프라우트적인 관점, 영적인 관점에 기반을 두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와 모든 존재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는 협동조합 하나도 사실은 잘 안 돼요. 말을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죠. 정말 사소한 거 하나. 우리가 뭐 동사무소에서 내가 구급공무원이면은 주민등록 등본 하나 띄워줄 때도 친절하고, 그렇게 하는 걸 사소한 모든 그 행동 하나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회 전체의 복리를 증진시키겠다는 그런 신념이 밑바탕에 깔릴 때 가능한 겁니다. 제가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뭐 이런 거를 아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.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현재 시스템의 모순들을 느끼고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 어떠한 해결책을 자신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, 그러한 해결책이 제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지도 않아요. 지금처럼 뭐 일자리 정부라고 하는데 막상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, 수십조 원을 투자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. 왜냐면은 인간이 노동이 필요한 시기가 점점 전체 그 인간의 필요한 노동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면 안 되죠. 완전히 획기적인. 물론 그 징검다리로 하나의 그 기본소득제 같은 제도가 도입될 수는 있죠. 하지만 기본소득제도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에요. 그냥 인간이 일하느냐 마느냐에 무조건 준다는 것은 현재 위기를 넘기는 하나의
긴급 처방은 될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지금 문제의 핵심은 사람들의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소비가 활성화 안 되고 경제가 안 돌아가고 있는 건데, 이거 일단 무조건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사람들의 구매력을 상승시켜주기 때문에 현재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영적인 가치에 눈을 떠야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마치 이러한 사드비프라는 이런 거대한 바퀴에 이런 바퀴살들, 바퀴에는 그 자전거 바퀴와 바퀴살이 있잖아요. 그 바퀴살이 집중되어 있는 그 핵심이죠. 그걸 뭐라 그러나요? 바퀴통이라고 하나요? 이렇게 바퀴살이 연결되어 있는 어떤 돌아가는 바퀴에 움직이지 않는 지점이 딱 하나 있죠. 바퀴의 중심점. 이 중심점은 이 바퀴가 회전할 때 움직이지 않지만 이 바퀴의 회전을 완전히 통제하죠. 이처럼 바퀴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서 바퀴의 움직임을 완전히 통제하는 이 바퀴의 중심처럼 사드비프라는 사회순환의 중심에 있으면서 사회의 변화를 완전히 통제합니다. 그래서 어떤 사회가 변할 때 수드라의 시대에서 크샤트리아로 멸망하고 크샤트리아의 시대에서 비프라의 시대 바이저로 멸망할 때 아직은 사드비프라가 주도권을 잡히고 있지 않아요. 이제 사드비프라가 등장해서 사드비프라가 주도권을 잡게 되면은 이 사회의 변화를 완전히 통제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드비프라는 새로운 사회로 넘어갈 때 그 변화가 파괴적이지 않게 평화적으로 넘어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합니다.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런 파괴가 없이 일어나기는 어려워요.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얘기한 그 재산 상한제 하나만 하더라도 제가 예를 든 거지만 우리나라는 재산 상한선을 예를 100억으로 한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. 99%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. 그냥 1%도 안 되죠. 0.1%나 되겠죠. 극소수 조 단위 100억 이상의 예를 들어서 조 단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99% 1조에 100억이면은 1%밖에 안 되니까 99%의 재산을 빼앗길 입장인데 그 사람이 거기에 순순히 뺏길 리가 없죠. 물론 그것은 한순간에 어떻게 될 수는 없죠. 물론 사회가 하지만 어느 순간은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한 순간이 오게 됩니다. 우리 사회도 점점 이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. 이런 것처럼 급격한 변화의 시점에서는 이제 사드비프라의 역할이 꼭 필요한데요. 그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이제 경영권 승계 문제로 이제 결국 이제 그 문제로 감옥에 갔던 거죠. 형식적으로는 이제 최순실 사건에 유탄을 맞은 거지만은 실제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는 명목으로 이제 감옥에 가서 집행유예로 풀려 나왔는데,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매출이 한 무려 400조 되나요? 전체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매출인데,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대기업은 도대체 경영권을, 만일에 개인 재산을 100억으로 한정한다면 경영권을 어떻게 넘기는가? 현실적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게 불가능해지죠. 그럼 모든 기업은 파산해야 하는가? 절대 그렇지 않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 이재용 씨라든가 그 아버지라고 하는 이건희 씨라든가 그 삼성 일가의 지분율은 1%가 안 돼요. 삼성 일가의 지분은 나머지 99%는 일반 국민들을 포함해서 외국인도 그 지분을 갖고 소액주주도 있고요. 특히 그 중에 지금 국민연금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.
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보통 지금 대기업 보통 다 지분 10% 이상 갖고 있죠. 많은 게 10%, 20% 정도 국민연금이 다 지분을 갖고 최대 주주입니다. 국민연금이 지금 대부분의 대기업이 최대 주주입니다. 사실 이런 것을 이용하면 개혁은 굉장히 쉽게 이루어져요. 아니 이재용이 갖고 있는 지분은 1%가 안 돼요. 아니 지금 뭐 자본주의라고 하니까 설사 자본주의 룰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아니 99%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지 어떻게 1%를 갖고 있는 사람이 주인입니까? 진짜 뭐 0.91% 정도 되죠. 1%도 안 되는 그 지분으로 삼성을 지배하고 있죠. 옛날에 이제 뭐죠? 순환투자 방식에 의해서, 순환출자 방식에 의해서. 지금 이제 지주회사 방식으로 이제 그룹을 장악하고 있는데 둘 다 사실은 문제가 있죠. 순환출자도 이미 순환출자는 이제 뭐 불법화되면서 이제 지주회사로 바뀌었지만 둘 다 1%도 안 되는 1%도 안 되는 수백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 대기업을 1%도 안 되는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됩니다. 가장 큰 모순 중에 하나죠. 근데 이런 큰 모순은 집중되지 않아요. 부각되지 않아요. 99%의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국민연금만 해도 10% 이상의 지분을 지금 갖고 있는데 당연히 그럼 국민연금이 지배를 해요. 지배권을 가져야죠. 이거 더더군다나 국민들이 모아놓은 돈인데 여기서 돈을 빌려서 다 쓰면서 결정권은 1%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을 하게